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불행하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가 탄핵안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예. 한 주 시간을 줘서 답변서를 내라고 했는데 딱 그 한 주에 맞춰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선임을 해서 예. 24장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예. 첫 번째 답변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라는 그런 어떤 첫 번째 답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 23장 정도 쓴 걸로 보이는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왔지 않습니다만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위배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가 없고 예. 법률 위배 같은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심판을 제기했던 탄핵 소추 심판에는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4가지에서 합계 9가지를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으로서 사실관계의 일부 외에는 다 인정할 수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탄핵 사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지금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라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국회에서도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7시간까지도 넣는 것도 뭐냐 하면은 그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탄핵 사유가 인정되고 파면이 될 수가 있죠.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 어떤 탄핵 결정에 따르면은 설령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그와 같은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은 아예 인정이 안 될 거고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정말 그것이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문제가 된 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수사 자료 제공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 자료가 특검도 가지고 있고 네네. 지난번에 특별수사본부 검찰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의 원본, 특검의 사본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이 자료를 헌재도 이제 심리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난색을 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자료 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예, 지금 그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는 그 법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와 같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공공기관의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에서부터 그와 같은 서류를 받았는데 지금은 검찰 단계는 특검이건 검찰이건 수사 단계다 보니까 결국 수사 중에 있는 사건 기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를 헌법재판소에 넘기면은 특검이나 그 검찰로서는 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뭐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도 재판으로 넘겨서 법원으로부터 어떤 그 기록을 받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이 어떤 검찰로서는 내부적인 기류인 것 같고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아직까지 뭐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예, 오늘 최순실 국조특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서 오전에 김영재 성형외과를 다녀왔고요. 네네.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그 김영재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른바 그 프리패스로 이제 보안 손님으로 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그와 관련되는 기록이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자문의도 아니면서 대통령의 어떤 피부라든가 관련되는 태반 주사 시술을 했는 그 부분과 관련되는 증거가 이번 그 사실상 이 1, 2, 3, 4 청문회 하면서 상당 부분 나왔는데 물증으로서 그와 같은 부분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오후에 말씀하신 대로 3시 20분에 실제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속기사와 관련해서 청와대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경호실에 들어갔을 때도 실질적으로 김영재 그 의사에 대한 이 보안 손님과 관련되는 내역을 보려고 갔었는데
사실 연포문을 통해서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그 경호실로부터 이 제재를 방해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예. 결국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보안 손님은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냐 하는 그런 항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조특위는 뭐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추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검찰에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보면은 이것이 군사상 보안 시설이란 이유로 해서 허가를 안 하고 외부에 있으면서 임의로 제출하는 서류만 받았는데 예. 그 어떤 법원이 제출한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법률적으로 그것이 사실상 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다음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막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고 그와 같은 것은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탄핵이란 법률적인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방어 논리 차원에서도 허용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네네. 폭로한 내용이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고 그 배후로 뭐 국정원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증거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이 양승태 대법관이 사실 법조인들이라고는 다들 양 대법관님이 그 대법원장님이 등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예. 그 서류가 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경험상 이거는 국정원이 만든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사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든 특검이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비판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야에서도 지금 예. 대한변협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권력 분립을 넘어서 이게 보면은 사실상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고발이 있거나 다른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면 인지에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앞으로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수사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